오늘은 젤 제거부터 케어까지의 과정을 건너뛰고 컬러링부터 진행할게요. 팔레트에 호일 작업을 해주시고 피부 보호를 위해 장갑 착용해줍니다. 아세톤이 담긴 디스펜서를 펌핑하여 브러쉬에 적셔 양을 덜어낸 후 손톱 표면의 유수분을 제거합니다. 프롬 더 네일에 거머리 베이스 젤을 팔레트에 덜어주세요. 우드 스틱을 이용하면 브러쉬에 남은 젤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어요. 브러쉬에 적당량을 떠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를 지켜가며 컬러링 해주시고 결 정리를 해주세요. 한 손에 베이스 젤을 다 발랐다면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네온 옐로우 색상 사용할 건데요. 프롬 더 네일의 네온 옐로우 색상뿐만이 아니라 노란색 계열은 원래 발색이 좀 약한 편인데요. 아트를 하면서 발색이 강한 게 필요할 때, 발색이 약한 게 필요할 때 아트에 따라 필요한 게 달라지므로 발색이 약하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발색이 쨍하게 필요한 경우인데도 젤 폴리시 자체의 발색이 부족할 때에 대해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그냥 컬러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콧 큐어링 후인데요. 비침이 눈에 띄는 상태예요. 마음에 드는 상태가 될 때까지 큐어링 해봅니다. 6번을 발라주었는데 실제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발색이 좀 더 잘 된 것처럼 보여져요. 영상으론 잘 보이지 않지만 형광 옐로우에서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변했으며 두께가 매우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많이 발라도 발색이 부족할 때 6번, 7번을 바를 수도 없고 바른다 하더라도 원래의 색상이 퇴색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바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사용한 이 화이트 색상을 이용해 줄 건데요. 라인을 따기 어렵기 때문에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플랫 브러쉬로 원콧 작업해주고 젤 브러쉬로 투콧 진행합니다. 화이트 색상으로 도화지를 깔아주었다면 이제 네온 컬러를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양을 많이 잡으면 네온 젤이 많은 곳과 적은 곳에 색상 차이가 생겨요. 양을 적게 하여 얇게 발라주세요. 투콧 진행합니다. 3콧은 각자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는데 3콧 이상 진행하시면 본래 컬러가 퇴색되므로 3콧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네온 컬러 그대로 색상이 표현되었어요. 계속하여 클리어 젤과 탑젤을 발라 마무리해주세요. 컬러링을 하실 때 이렇게 팔레트의 브러쉬를 꺼내놓고 쓰다가 햇빛 또는 젤램프의 빛을 잠깐이라도 받게 되면 브러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는데요. 아세톤에 굳어버린 브러쉬를 담궈두면 브러쉬가 다시 부드러워지게 되는데요. 브러쉬가 부드러워졌다 해서 그대로 젤 폴리시 병에 꽂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젤이 브러쉬 사이사이에 큐어링 되어 단단해졌다가 아세톤에 의해 녹은 젤 가루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쏘고프를 할 때도 아세톤에 젤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브러쉬에 있던 큐어링 된 젤들도 녹아서 액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루 천지의 브러쉬를 젤 폴리시 병에 꽂으면 이제 그 젤 폴리시는 사용할 때마다 가루가 바글바글한 사용할 수 없는 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단단해진 브러쉬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일단 젤 폴리쉬의 병은 닫아줘야 하기 때문에 네일 클리퍼를 브러쉬 옆으로 넣어 잘라주세요. 키친타올에 젤 클렌저를 적셔 대를 깨끗이 닦아주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다음에 이 젤 폴리쉬를 사용할 때는 젤 폴리쉬 공병에 브러쉬를 이용하여 컬러링합니다. 팔레트를 호일에 감싸지 않았다면 팔레트 또한 엉망이 됐겠죠.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호일 작업 해주는 거예요. 제가 2년 넘게 사용한 젤램프인데요. 바닥 부분이 탈착이 가능해서 저는 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닥을 제거하면 큐어링 시 이렇게 빛이 새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차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램프에 큐어링을 할 때 히팅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히팅감의 원인은 젤 폴리시 자체가 히팅감이 많은 제품이던가 젤을 두껍게 올리고 큐어링하는 경우,
젤램프의 빛이 너무 강할 때 등의 이유로 히팅감이 발생될 수 있어요. 히팅은 손톱이 뜨겁게 느껴지는 것인데 1, 2초 만에 확 뜨거워지기 때문에 뜨거움을 느끼기 전, 그러니까 손톱의 묘한 느낌이 점점점 강해질 때 손을 램프에서 빨리 빼셔야 해요. 램프에서 손을 빼면 1, 2초 만에 열감이 가라앉고 그때 다시 램프에 넣어주면 돼요. 상황에 따라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데 통증을 느끼기 전에 그 묘한 느낌을 잘 캐치해야 해요. 이렇게 손을 직접 넣었다 뺐다 하며 열감을 피하거나 젤램프의 로우 히팅 버튼을 이용하여 좀 더 오래 큐어링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뜨거울 때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네온 옐로우 네일 아트가 완성되었어요. 실제로 보면 훨씬 예뻐요. 3주가 경과되었고 6번 발랐던 엄지와 3콧 해준 검지를 제거한 후 흰색 바탕에 3콧 이상 여러 번 진행해봤어요. 나머지 손톱들과 색상 차이가 보이시죠? 3콧 이상 진행하면 네온 특유의 발색이 점점 사라져요. 우리가 이 네온 컬러를 바를 때 흰색 바탕을 깔아준 뒤 컬러링을 했는데 보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을지 설명드려 볼게요. 클리어 젤과 탑젤을 발라서 두께가 조금 될 때는 소고프 파일의 부드러운 부분을 이용해서 컬러 전까지 갈아주시고 탑젤만 발라서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샌딩바를 이용하여 갈아내주세요. 저는 두께가 조금 있어서 소고프 파일 이용했어요. 컬러 손상되지 않는 정도만 조심스럽게 갈아준 뒤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를 꼼꼼하게 제거해주세요. 젤 클렌저로 깨끗하게 닦아준 뒤 팔레트에 젤을 덜어주세요. 발색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네온 옐로우 파우더를 소량 덜어 믹싱해줄게요. 새 제품이기 때문에 뭉쳐있는 브러쉬를 풀어준 뒤 젤을 소량 묻혀주세요. 손상된 곳에 젤을 채워주고 큐어링 안 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병에 있는 젤을 사용하여 손상된 부위에 올라간 젤을 피해서 컬러링 해줍니다. 여기서 바로 탑젤 가셔도 되지만 저는 클리어 젤 바르고 탑젤을 발라 마무리해줬어요. 플랫 브러쉬와 라인 브러쉬는 뚜껑으로 구분하거나 글씨를 보고 구분합니다. 라운드 브러쉬, 플랫 브러쉬, 라인 브러쉬, 우드 스틱 등 굴러가기 쉬운 제품들이 이제 제법 늘어났는데 저는 브러쉬 거치대를 이용해요. 가로로 눕혀서 사용하는 브러쉬 거치대처럼 올려둔 브러쉬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잡을 필요도 없고 놓쳐서 굴러가는 일도 없고 공간도 훨씬 덜 차지해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는 브러쉬 거치대가 사용하기 훨씬 편해요. 저번 영상에서 네일아트 입문 과정이 끝이 났는데요. 이 입문 과정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뼈대를 잡는 과정이었다면 왕초보 과정에서는 뼈대에 살을 붙이듯 입문 과정에서 부족했던 설명들을 추가하며 진행할 거예요. 전의 영상들을 시청했다는 가정하에 내용과 도구가 추가되므로 네일아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입문자분들이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분들은 영상을 처음부터 시청하여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고 지금 현재 레벨에서 가능한 네일아트를 진행해가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도록 할게요. 영상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도구들의 구매 링크는 항상 댓글에 걸어두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퀘어 라운드 쉐입을 잡는 방법과 소고프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